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인데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 10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료를 월 10만 원을 인상하면 2년 후 다시 계약할 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 원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률 상한이 5%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임법상 추가 인상되는 보증금은 2천만 원의 상한이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예를 들어 기존의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1년 월세가 2천만 원 곱하기 0.04는 80만 원이 되고 이는 매월 6만 7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10만 원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임차인이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월 임대료가 6만 7천 원을 넘어서게 되어 3만 3천 원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월 10만 원을 인상하는데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2년 후 다시 계약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기회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2년 후 임대인에게 어떤 사정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생긴다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월세 전환율은 10월경 4%에서 2.5%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2.5%를 적용하면 1년 월세는 50만 원, 즉 2천만 원 곱하기 0.025은 50만 원이 되므로 월 임대료는 4만 1천 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 전월세 전환율 2.5%는 강제성이 없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새로운 계약대에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므로 아마 실제 계약대에는 기존의 4%대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의 월세 전환을 원할 때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상황이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은 곤란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하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는 예를 들어 기존 전월세 전환율 4%로 가정하고 5억 원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2억의 현행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년 800만 원이고 월세로는 약 67만 원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3억의 현행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1,200만 원이고 이것을 월로 따지면 1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7만 원 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이 계약 만료면 10월 15일까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일부 내용이 12월 10일부터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계약 만료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2개월분 월세를 연속해 연체하거나 1개월 연체 후 2개월 연속 지급했다가 다시 연체한 경우 등
2개월분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나 허위 신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임차하거나 주택을 불법 영업장 등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또는 동에 없는 주택의 전대, 임차인의 중과실 화재, 주택의 멸실, 법령에 의해 철거하게 된 경우나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 중에도 주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올해 9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이미 나가기로 합의했고 8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요구권과 상한제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했을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새 세입자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요구권 행사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경우 집주인이 아직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갱신 거절 통보가 법 개정 전 이루어졌다면 현행법상 확정된 권리가 인정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확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 적용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가 개정된 법을 근거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지금은 해당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집주인 및 집주인의 자녀 등 3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만약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입주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재건축 자체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룸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자꾸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세입자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2개월치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밖에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새 졌을 경우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2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 거주 주택의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인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인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